딱히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민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0대 후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외로움을 이따금씩 느끼실 거예요. 이것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외로움을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애완동물을 이제 키우면서 외로움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나 30대 초반에도 그런 외로움이란 걸 느끼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막연한 희망이나 어떤 막연하게 좀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로움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30대 후반부터는 주변에서도 조금씩 큰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질환을 이제 갖게 되고, 사무직의 경우에는 오래 앉아서 일하면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번아웃이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신 그리고 신체적인 질환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관계들이 없으면 그걸로부터 다시 이겨내고 완전한 내 상태로 돌아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비상연락망이 가깝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사고를 당한 이후에 딱히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사실 이 나이쯤 되면 웬만하면 걱정시켜드릴 일로 연락드리고 싶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연락을 할 와이프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이런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 늦은 시간에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털어놓을 그런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고 나고 내가 힘들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내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자유라는 가치가 부분보다 조금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약간의 거리를 갖고 지내는 것을 더 선호했고, 연애를 할 때에도 내 공간이 항상 조금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올해 조금 연애를 했던 분들의 나이가 분포도가 꽤 넓었어요. 그래서 40대 분을 만나보기도 했고, 저보다 연상인, 아예 저보다 한참 훨씬 어린 여성분을 만나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의 습관, 루틴, 라이프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굳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혹은 타인과 맞춰서 같이 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나답
넓게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늦게까지 안 하시게 되고, 또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나 서로의 그런 사생활을 조금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40대 분을 만났을 때도 굳이 우리가 만나는 시간 이외에 다른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캐묻지 않았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나이쯤 되면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뭐 술을 마셔야 될 수도 있고, 이성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다 알려고 들고 참견하려고 든다면 숨이 막힐 거라는 걸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간에 어디에서 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가 어려웠고, 그냥 따로 지내다가 잠깐씩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상당히 독립적이고 서로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예전의 저라면 그런 관계가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꼈을 텐데, 요즘 들어서는 작년에 그렇게 연애를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고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저 스스로에게 좀 자문을 해봅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보다 그렇게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과 만나보고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굳어버리기 전에 더 말랑말랑한 상태일 때 같이 합을 맞추고 삶을 공유하고 그런 관계를 꼭 만들고 싶다. 결국에는 결혼이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명확하게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고, 나와 비슷한 면이 많은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딜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었던 연애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 혹은 어떤 종교단체에 꾸준히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종교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고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매주, 예를 들어 교회라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나가야 될 거고, 종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들도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귀찮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젊을 때는 내가 스스로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쯤 되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가끔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상태일 때 우리가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같은 관계, 안전망 같은 커뮤니티가 반드시 꼭 필요하구나. 먼저 지금 괜찮은 상태이고 지금 건강한 상태일 때 이런 공동체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되겠구나. 단순히 외롭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내 온전함을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연애를 하는 거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삶의 안정을 찾으시는데, 사실 연애가 외로움에 굉장히 효과적인 해결책인 건 맞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애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조금은 위험한 방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하고 다른 인간관계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연인과 헤어지게 됐을 때 그때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멘탈 붕괴는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견디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립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 이후에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에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연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나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에서 교류를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게 건강하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